아저씨, 도시락 저희 주시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폭설이 내리던 어느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구걸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얼굴을 본 강 회장은 숨이 멎는 듯했죠. 은지야? 8년 전 죽은 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엄마한테 드릴 음식도 필요해서요. 제발 부탁드려요. 쌍둥이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만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눈 오는 날 시작됐습니다. 눈보라가 어찌나 심하게 치던지요.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눈길 위로 차들이 달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20대였습니다.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대단했죠. 거대한 성벽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맨 앞차에는 강 회장이 탔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신사였습니다. 평소라면 온화하게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옆에는 아내인 김 여사도 있었죠. 두 사람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딸 은지의 기일이었거든요.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죠. 여보, 눈이 참 많이 오네요. 김 여사가 차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강 회장이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어 긴 말을 못했거든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끼익거렸죠.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을 봤거든요. 길가에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소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뭔가에 홀린 듯 했습니다. 앞좌석을 톡톡 쳤습니다. 김 기사, 잠시 차 좀 세워주게. 강 회장이 부드럽게 부탁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죠. 타이어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뒤따르던 벤츠들도 멈춰 섰습니다. 비상등이 붉게 번쩍였죠. 조용하던 국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행원들이 뒷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우산을 펴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죠.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도 회장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뭘 봤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같았습니다.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더 처참했습니다. 점퍼는 다해져서 솜이 나왔죠. 군데군데 기운 자국도 보였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유통기한 지났잖아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다른 아이도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행원들이 입구를 막아섰죠. 좁은 편의점이 꽉 찼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알바생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누구세요? 알바생이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회장은 알바생을 봤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이었죠. 강 회장은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죠. 일어나거라, 아가들. 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올려다봤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은지야? 강 회장의 입에서 소리가 샜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거든요. 그 눈매와 오뚝한 코, 앙다문 입술까지 똑같았습니다. 8년 전 죽은 딸의 어릴 적 모습이었죠. 마치 딸이 살아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여보, 이 아이들. 뒤따라온 김 여사도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떨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죠. 여기 있는 거 전부 계산해 주게. 강 회장이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네, 저기 있는 거 전부 다요? 알바생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도시락이 가득했거든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하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건 다. 강 회장이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김 여사도 옆으로 다가왔죠. 아이들의 낡은 점퍼를 여며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옷감이 얇았습니다. 종이장 같았죠. 세상에, 옷이 이게 뭐니? 김 여사가 아이 볼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코트를 벗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강 회장은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우유도 꺼냈죠. 핫팩처럼 손을 녹이라고 줬습니다. 먹으렴. 다 샀단다. 강 회장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칠거칠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머릿결이었죠. 그 감촉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가져가도 돼요? 아이가 봉투를 꼭 쥐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강 회장이 아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제야 봉투를 품에 안았죠. 보물단지라도 되는 것처럼요. 봉투가 터질 만큼 빵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참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자리에서 먹었을 텐데요.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죠. 얘들아. 강 회장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눈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작은 점이 되어 멀어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 보였는데요. 여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김 여사가 발을 구르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도 미간을 찌푸렸죠. 아이들이 가는 곳이 이상했습니다. 마을 쪽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공원묘지였습니다. 오늘 가려던 딸의 묘지가 있는 곳이죠. 설마. 강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강 회장은 수행원들을 봤습니다.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리게. 강 회장이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아닐세. 우리끼리 은지 보고 오겠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 부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김 여사도 헉헉거리며 팔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묘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비석들이 눈을 막고 서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아까 그 쌍둥이들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바라봤죠. 아이들은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껍질을 깠습니다.
빵 봉지도 뜯어서 놓았죠. 따뜻한 우유에는 빨대를 꽂았습니다. 그건 제사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도대체 누구 묘지길래? 그때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죠. 엄마, 밥 먹어. 한 아이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사줬어. 대박이지? 강 회장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죠. 김 여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들은 비석을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많이 아파. 다른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보고 싶어. 그 눈물이 눈밭을 녹였습니다. 강 회장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묘지는 딸 은지의 묘지였거든요. 비석 위치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니요? 딸은 8년 전 화재로 죽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었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는 비틀거리며 내디뎠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스락. 눈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묘지에 크게 울렸죠. 누구세요? 아이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죠. 회장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아까 편의점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다.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 착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겁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자. 아이들이 서로를 재촉했습니다. 허둥지둥 비탈길을 뛰어갔죠. 잠깐, 얘들아. 강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죠.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감쪽같이요. 묘지에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비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런데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검은 물체였죠. 아이들이 흘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였죠. 비닐이 벗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문자국이 선명했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집었습니다. 차가운 김밥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는 비석을 바라봤죠. 사랑하는 딸 강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내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김 여사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삼각김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밥알이 으깨질 정도였습니다. 내 딸 무덤에 와서 엄마라 불렀어. 강 회장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랑 닮았어. 강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강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이 잘 안 눌렸죠. 김 실장, 잠깐 이리로 와주게. 강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려간 아이들 말일세. 강 회장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조용히 뒤를 좀 밟아주게. 강 회장은 삼각김밥을 품에 넣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끈처럼요. 강 회장의 눈에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강 회장의 가슴 속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서재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죠. 회장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주워온 삼각김밥이었죠. 이미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놓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딸의 손이라도 잡은 것처럼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정적을 깨는 소리였죠.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눈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거든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바들바들 떨렸죠. 김 실장은 차마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거처를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는 사람 같았죠. 강 회장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어디서 사는 아이들이냐?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말없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죠.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풍경이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햇빛 한 줌 없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했죠. 장판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환풍기 구멍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비닐로 대충 막혀 있었죠. 이런 곳에서 산단 말이냐? 강 회장이 사진을 쥐며 탄식했습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호자를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누구냐? 누가 애들을 이렇게 키워? 강 회장이 책상을 치며 호통쳤습니다. 보호자가 박민수 씨였습니다. 김 실장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죠. 뭐? 박민수?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 이름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8년 전 딸 은지가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가난하다고 그토록 반대했던 놈이었죠. 치를 떨던 놈이었습니다. 그 놈이 왜 거기서 나와? 강 회장이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배신감과 의구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한 남자가 좁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이 얇은 담요만 덮었죠. 그런데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이불 아래가 푹 꺼져 있었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없었습니다. 의족도 없이 뭉툭한 모습이었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앙상했습니다. 몰골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강 회장이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대체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재 사건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죠. 딸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박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 실장은 출동 일지를 읽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낡은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죠. 매캐한 연기가 앞을 가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죠. 안방 구석에 딸 은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장롱에 깔려 있었죠. 품에는 갓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고요. 아기들이 있었다고?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따님이 몰래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장롱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손바닥이 불에 타들어갔죠. 하지만 장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길이 방 전체를 삼켰거든요. 오빠, 난 틀렸어. 은지가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나가야지. 민수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것이죠. 제발, 우리 아가들 데려가. 은지가 아이들을 민수에게 밀었습니다. 안 돼. 너 두고는 못 가. 민수가 울부짖으며 장롱을 잡았습니다. 그때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똥이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졌죠. 빨리 가. 애들 죽일 거야. 은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엄마의 절규였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아이를 살리라는 명령이었죠. 민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이불로 꽁꽁 감쌌죠. 미안해. 은지야, 미안해. 민수가 아이들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타는 기둥이 머리 위로 떨어졌죠. 기둥이 민수의 오른쪽 다리를 덮쳤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빠였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리가 기둥에 깔렸는데도 말이죠. 그는 절뚝거리며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로요. 그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와 물을 뿌렸죠. 민수는 그제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팔은 풀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아이들은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죠.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엄마와 아빠가 만든 기적이었죠. 김 실장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강 회장은 책상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그럼 은지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졌습니다. 아이들 살리려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 씨는 유언을 지키려다 다리를 잃었고요. 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은 그놈을 도둑놈이라 욕했었죠. 돈 때문에 딸을 꼬드긴 놈이라고요. 그런데 그놈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잃어가면서까지요. 그런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강 회장이 책상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할애비인데 왜 숨어 산 거야? 강 회장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유를 알 것 같았죠.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민수가 처음 인사를 왔던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찻잔을 집어던졌었죠. 당장 꺼져. 돈도 없는 놈이 어디 감히. 강 회장이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었을 겁니다. 장애인이 된 몸으로 힘이 없었겠죠. 회장이 아이들을 뺏어갈까 봐요. 고아원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하로 숨어든 겁니다. 빛도 들지 않는 곳으로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강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몸으로 내 손녀들을 키운 거야. 회장은 자신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죠.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으니까요. 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 이거 받아. 강 회장이 김밥을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흘린 거야. 유전자 검사해. 심증은 확실했지만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비닐팩에 소중히 담았죠.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이상한 점? 강 회장이 젖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수첩을 꺼내 들었죠. 박민수 씨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김 실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지원금이나 수당이 꽤 됩니다. 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그 정도는 되니까요. 세 식구가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급식 지원비도 꼬박꼬박 나오고요. 김 실장의 목소리에 의문이 서렸습니다. 그런데 집안 꼴이 너무 비참합니다.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아까 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구걸했습니다. 옷은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 같았고요. 한겨울에 얇은 점퍼 하나였습니다. 돈이 다 어디로 새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가로채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습니다. 김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한 장을 올렸죠. 인상 험악한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눈빛이 아주 비열해 보였죠. 집에 동거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누구냐, 이놈은? 강 회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 육촌형입니다. 김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정가도 있고 지금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죠. 그 좁은 반지하 방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거동도 못하는 아픈 아빠, 그리고 8살짜리 어린 쌍둥이들. 그 틈에 도박 중독자가 끼어 있습니다. 이건 늑대굴에 양을 던져놓은 꼴이죠. 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놈 뒷조사도 철저히 해. 강 회장이 이를 갈며 명령했습니다. 만약 내 핏줄 건드린 거면 가만 안 둔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죠. 강 회장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죠. 그 시각 문제의 반지하 방은 어땠을까요? 서울 변두리의 가장 깊숙한 골목입니다. 가로등도 다 깨져 깜깜했습니다. 그곳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가 있었죠.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악취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였죠.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방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가 쌓였죠. 그 쓰레기 더미 속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런 러닝 셔츠 차림의 사내였죠. 배가 불룩 튀어나온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기름기 낀 얼굴엔 탐욕이 흘렀죠. 바로 김 실장이 보고했던 그놈이었습니다. 민수의 육촌형이라는 박준영이었죠. 준영은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화면에서는 슬롯머신이 돌아가고 있었죠. 불법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아, 젠장. 또 잃었어. 준영이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북북 긁었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가진 돈을 또다시 날린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돌려 구석을 노려봤습니다.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준영이 씩씩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방 구석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이불도 없이 얇은 담요만 덮었죠. 바로 쌍둥이 아빠 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죠. 입술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담요 아래로 드러난 다리가 문제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없었거든요. 화마가 앗아간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절단 부위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제대로 치료를 못해 엉망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불에 타는 듯 했죠. 오늘처럼 폭설이 내리는 날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죠. 소리를 내면 형이 또 화를 낼 테니까요. 야, 박민수, 너 돈 숨겨둔 거 없냐? 준영이 다가와 발로 이불을 툭툭 찼습니다. 민수는 몸을 잔뜩 웅크렸죠. 형 제발 그만해. 민수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돈 없어. 다 가져갔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급식비까지 형이 다 썼잖아. 민수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다 썼다는 거야? 준영이 비틀거리며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내가 니들 보호자 노릇하느라 쓴 거지. 준영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야, 아니었으면 너 벌써 시설 갔어. 준영이 민수의 머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장애인 주제에 누가 걷어줘?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밥 챙겨주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 준영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준영이 말하는 밥이라는 게 뭘까요? 부엌 싱크대에는 식은 밥만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돌처럼 굳어 있었죠. 반찬이라고는 쉰 김치 하나 없었습니다. 준영은 민수의 베개를 뒤졌습니다. 이불을 획 젖혔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민수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손을 뿌리쳤죠. 가만히 있어. 준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영은 베개 밑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이었죠. 민수가 몰래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공책 사주려고 모은 돈이었죠. 오호라, 여기 쥐새끼처럼 숨겨놨네. 준영이 돈을 세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꼴랑 3,000원? 장난하냐? 준영이 돈을 구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 그거 예솔이 공책돈이야. 민수가 바닥을 기어가며 매달렸습니다. 학교 갈 때 필요해. 돌려줘. 민수의 손이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귀찮다는 듯 밀어냈죠. 시끄러워. 공책은 무슨 얼어 죽을. 준영이 민수의 손을 발로 털어냈습니다. 공부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준영이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죠. 민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8년 전 화재 사고 이후 혼자였습니다. 그때 찾아온 게 준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애 수당 카드를 맡겼죠. 하지만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격이었습니다. 준영은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이더니 전부 다 가져갔죠.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악마를 들였다는 걸요. 하지만 쫓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협박했거든요. 신고해봐. 그럼 넌 고아원이야. 준영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네 새끼들 뿔뿔이 흩어지는 꼴 볼래? 민수는 아이들이 흩어질까봐 참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낸 거죠. 그때였습니다. 끽. 녹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죠. 쌍둥이 예솔이와 예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눈투성이었죠.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도망쳐 온 길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 있었죠. 아빠. 아이들이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아? 약은 먹었어? 아이들은 아빠 다리부터 살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주물렀죠. 어구, 우리 강아지들 왔어? 민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애를 썼죠. 아빠는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진통제가 없어서 온몸이 찢어지는 듯 했죠. 그때 준영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눈빛이 아주 기분 나빴죠.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야, 니들 빈손이냐? 준영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깨를 움츠렸죠. 오늘은 폐기 도시락이 없었어요. 예솔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의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뭐, 없었다고? 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편의점 알바가 안 줘? 준영이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라고 했잖아. 준영이 바닥을 쿵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죠.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영이 무서웠거든요. 진짜예요. 알바 오빠가 나가라고 했어요. 예은이가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이 밥값을 못하네. 준영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니들 키우느라 등골이 빠지는데. 준영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아이들을 막아섰죠. 형, 애들한테 그러지 마. 민수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그래. 민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준영은 멈칫하더니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밥은 없네. 준영이 배를 극적였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잘 됐다. 준영은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죠. 그리고 우유 한 팩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우유였죠. 예은이가 안 먹고 챙겨온 거였습니다. 아빠 주려고 가방에 넣어둔 거였죠. 마지막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그거 아빠 건데. 예은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그거 먹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빠, 약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요. 우유라도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빨대를 꽂아 단숨에 쭉 빨았죠. 빨대 소리가 얄밉게 났습니다. 캬, 시원하다. 준영은 빈 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트림을 크게 했죠. 니들 아빠는 누워만 있는데 뭐가 배고파? 준영이 입가를 쓱 닦았습니다. 움직이는 내가 배고프지. 안 그래?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빈 우유팩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나올까 싶어서요. 탈탈 털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죠. 예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나쁜 사람. 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준영이 들었나 봅니다. 뭐, 나쁜 사람? 준영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쥐방울만한 게 어디서 말대꾸야. 준영이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니들 먹여 살려주는 은인이야. 준영이 아이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고함을 빽 질렀죠. 민수는 기겁을 했습니다. 안 돼. 애들은 건드리지 마. 민수가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성취하는 몸을 던져 아이들을 감쌌죠. 차라리 나한테 화풀이해. 민수의 절규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방 안이 더 추웠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없었으니까요. 준영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오, 밥맛 떨어져. 준영이 인상을 썼습니다. 돈이나 더 가져와. 도박 좀 하게. 준영은 다시 구석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게임을 시작했죠. 민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민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바보라서 너희를 고생시켜. 민수의 눈물이 아이들 머리를 적셨습니다. 아이들도 소리 없이 울었죠. 아니야, 아빠. 우리가 미안해. 소율이가 아빠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밥 못 구해와서 미안해.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요? 서로에게 미안해하는 이 가족을 어쩌죠?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이 자신의 인생 같았죠. 은지야, 보고 있니? 민수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바보같이 살고 있어서 미안해. 민수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누군가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요.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고요. 하지만 구원의 손길은 멀리 있는 것 같았죠. 준영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디 보자. 이번엔 홀짝이나 해볼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운명의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서재는 여전히 불이 켜 있었죠.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거든요. 책상 위에는 전화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죠. 가슴이 숫덩이처럼 탔습니다. 왜 아직 연락이 없는 거야? 강 회장이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김 실장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왔나? 강 회장이 전화기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도 떨고 있었죠. 네 회장님, 지금 결과지를 들고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강 회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1분 1초가 지옥 같았거든요. 회장님 99.9%입니다. 김 실장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김 실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핏줄이 확실합니다. 툭!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도 안 들렸죠. 강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내 손녀들이라고?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8년 전 죽은 딸 얼굴이 떠올랐죠. 묘지에서 본 아이들이 겹쳐졌습니다. 그 거짓골 아이들이 내 손녀라니요. 그 착한 아이들이 내 핏줄이라니요. 으악. 강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강 회장이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새끼들도 못 알아보고 내가 죽일 놈이다. 밖에서 듣던 김 여사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강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끽. 현관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왔습니다. 온몸이 눈투성이었죠. 손에는 봉투와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비장했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김 실장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지금 울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김 실장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야? 또 뭐가 있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책상에 올렸습니다. 어젯밤 수행원들이 확보한 영상입니다. 김 실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그 집 안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그 방이 나타났죠. 창문 틈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멈췄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영상 속에는 악마가 날뛰고 있었습니다. 육촌형이라는 박준영이었죠. 그놈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이들의 우유팩이 들려 있었죠. 그걸 보란 듯이 쭉쭉 빨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죠. 하지만 놈은 아이들을 귀찮다며 밀쳐버렸습니다. 힘없는 아이들이 나뒹굴었죠. 이런 천하의 몹쓸 놈. 강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기어나오는 남자가 보였죠. 다리가 없는 사위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빌었죠. 하지만 준영은 민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퍽! 화면 밖으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비명도 들렸죠.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이었죠. 내 손녀들이 저런 취급을 받다니요. 내 사위가 저런 꼴을 당하다니요. 그것도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놈한테요. 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습니다.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죠. 주먹을 어찌나 꽉 쥐었는지 모릅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죠. 회장님 더 보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꺼라. 강 회장이 태블릿을 엎어버렸습니다. 더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이미 충분했습니다. 안이 차고 넘쳤죠.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방금 전 울던 노인은 없었습니다. 대신 먹이를 노리는 맹수가 있었죠. 김 실장.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재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죠. 네, 회장님. 김 실장이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강 회장이 코트를 집었습니다. 동작이 거침없었죠. 경호팀 전원 소집해. 강 회장이 단추를 잠그며 명령했습니다. 차량은 몇 대나 준비할까요? 김 실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차가웠죠. 있는 대로 다 끌고 와. 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로펌 변호사들 다 불러. 강 회장이 넥타이를 매며 지시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한테도 연락해. 강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 손녀 유괴범 잡으러 간다고 전해. 강 회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강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죠. 김 여사도 비장하게 일어섰습니다. 여보, 저도 가요. 김 여사가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내 손으로 그놈 뺨이라도 때려야겠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갑시다. 가서 아이들 데려옵시다. 강 회장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방을 나서는 발걸음 소리가 컸죠. 쿵쿵 울리는 소리가 진군과 같았습니다. 저택 앞마당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죠. 법무팀 차량들도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들려왔죠. 출발해. 강 회장이 차에 타며 명령했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마. 강 회장이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수십 대가 꼬리를 물었죠.
경찰차 호위를 받으며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고 노려봤죠. 기다려라 아가들아. 강 회장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간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벤츠 군단이 새벽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 위용의 차들도 비켜주었죠. 다시 지옥 같은 반지하방. 준영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털어낼 돈이 없었거든요. 야, 박민수. 준영이 민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준영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 잘난 회장 댁에 다시 가. 준영이 민수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가서 들이누워. 돈 내놓으라고. 준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들이 친손녀라고 밝혀 준영이 침을 튀기며 강요했습니다. 협박이라도 해서 돈 뜯어오란 말이야.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으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가. 민수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거부했습니다. 애들 상처 주긴 싫어. 민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준영은 코웃음을 쳤죠. 상처? 웃기고 있네. 준영이 예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장 안 가면 애들 시설로 보낸다. 준영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디든지 팔아버릴 거야. 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평생 애들 얼굴 못 보고 싶어?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준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싸우나 보다 했죠. 하지만 밖은 전쟁터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꽉 찼거든요. 검은색 벤츠 30대가 밀려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마치 검은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로 경찰차들이 보였습니다. 경광등이 번쩍번쩍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세상에, 저게 다 뭐야?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량 행렬이 빌라 앞에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일시에 뚝 끊겼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맨 앞 차 문이 열렸습니다. 진행장 대표 변호사가 내렸죠. 그 뒤로 관할 경찰서장이 따랐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회장이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서장, 준비는 됐나? 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처리했습니다. 서장이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검찰청장 승인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단 10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재계 거물의 힘은 대단했죠. 법적인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행뿐이었죠. 들어가지. 강 회장이 짧게 명령했습니다. 경호실장이 무전을 쳤습니다. 진입해. 건장한 요원들이 현관으로 돌진했죠. 손에는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쾅! 요원들이 문을 내리쳤습니다. 낡은 철문이 비명을 질렀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뭐야? 준영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 잡던 손을 놓쳤죠. 누구세요? 남의 집에. 준영이 현관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굉음이 들렸죠. 쾅! 쾅! 문틀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경첩이 뜯겨나갔죠. 들어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준영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빴습니다. 쿠당탕?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죠. 꼼짝 마.
경찰이다. 특수기동대가 방패를 들고 진입했습니다. 준영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죠. 이게 무슨 짓이야? 주거 침입이야. 준영이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소리쳤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였죠. 경호원들이 길을 텄습니다. 먼지 속에서 누군가 들어왔죠.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장과 변호사들이 들어왔죠. 방 안의 참상은 끔찍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웅크린 가족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죠. 민수는 아이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준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쳐들었죠. 당신 누구야? 깡패 두목이야? 준영이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도박하느라 뉴스를 안 본 탓이었죠.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서장을 바라봤죠. 서장이 준영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고개 숙여 임마. 서장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대한민국 강인호 회장님이시다. 뭐요? 준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강인호라면 모를 수가 없었죠. 뉴스에 매일 나오는 재벌 총수였으니까요. 강 회장님? 준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협박했던 그 회장이었으니까요. 오줌을 지릴 것 같았죠. 회장님이 여길 왜? 준영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강 회장이 준영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악마를 덮쳤죠. 네가 방금 협박한 그 회장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지옥 같았습니다. 준영은 숨도 못 쉬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거든요. 네가 내 손녀들 밥을 뺏었냐? 강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영이 본능적으로 움츠렸죠.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강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네 회장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준영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특수폭행, 아동학대, 협박죄. 변호사가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횡령, 상습도박, 장애인 수당 갈취.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준영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전 그냥 조카들 돌봐준 거예요. 준영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여사가 앞으로 나왔죠.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때렸습니다. 김 여사가 준영의 뺨을 친 겁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샜죠.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놀려. 김 여사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손찌검이었죠. 하지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준영은 멍하니 뺨을 감쌌습니다. 끌고 가. 강 회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강 회장이 준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넌 못 나온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준영이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자비가 없었죠. 개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악마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죠. 이제 남은 건 눈물겨운 상봉뿐입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민수를 바라봤죠. 8년 만에 만난 사위였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죠. 민수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눈앞에 재벌 회장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아이들이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편의점 할아버지다. 예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맞아. 도시락 사주신 분이야. 소율이도 기억해냈죠. 묘지에서 만난 그분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이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등 뒤로 숨겼죠.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민수는 뺏길까봐 겁이 났죠. 회장이 아이들을 데려갈 것 같았거든요. 제발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다른 곳엔 못 보냅니다. 민수가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부성이었죠. 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듯 놓았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러운 바닥은 상관없었죠. 이 사람아. 강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가 뺏어간다고 했나?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희 할아비란다. 강 회장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토끼 눈처럼 동그래졌죠. 네, 진짜 우리 할아버지라고요? 소율이가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아빠라고요? 예은이도 눈을 깜빡였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할아버지다. 강 회장이 팔을 벌렸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꿈만 같았으니까요. 민수는 멍하니 회장을 봤습니다. 제가 밉지 않으십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자신을 자책하는 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걷어냈죠. 뭉툭한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손녀들을 살린 훈장일세.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망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자네가 불길 속에서 구했지 않나? 강 회장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죠. 자네가 내 은인이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설움이 본물 터지듯 나왔죠. 아버님. 8년 만에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죠. 회한과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는 김 여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 여사는 팔을 벌렸습니다. 아가들아 이리 오렴. 김 여사가 젖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어. 김 여사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은 쭈뼛거렸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할머니, 예은이가 먼저 달려가 안겼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갔죠. 김 여사가 아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김 여사가 아이의 볼을 비볐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냄새나고 더러워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어 고마웠으니까요. 소율이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옥 같던 방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작별이죠. 강 회장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나가자. 강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하고 든든한 한마디였습니다. 수행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것을 가지고 왔죠. 민수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최고급 구급차로 모실 겁니다. 주치의가 대기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강 회장이 안았습니다. 양팔에 한 명씩 안았죠. 무거울 법도 한데 힘이 났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소율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으로 간다. 강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따뜻한 밥도 있고 침대도 있는. 가족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비추고 있었죠. 어느새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하늘도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나 봅니다. 벤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난생 처음 보는 좋은 차였으니까요. 우와.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였죠. 김 여사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왔죠. 출발해. 강 회장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이 멀어졌죠. 지옥 같던 8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죠. 민수는 구급차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민수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살았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전했죠. 벤츠 군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위풍당당한 행렬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던 걸 멈췄습니다.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봤죠. 이제 아이들은 굶지 않을 겁니다. 추위에 떨지도 않겠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손녀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랑해줄 가족이 생겼다는 겁니다. 차는 넓은 도로를 달렸습니다. 저 멀리 회장의 저택이 보였죠. 아이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갔죠. 대신 따스한 봄 기운이 왔습니다. 악마 박준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 결과는 아주 통쾌했습니다. 징역 15년이 확정됐거든요. 강 회장의 변호인단이 독했죠. 게다가 감옥 안도 지옥입니다. 도박 빚쟁이들이 쫓아갔거든요. 영치금 한 푼 없이 맞고 산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이죠. 그럼 우리 민수 씨는 어떨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해외 의료진을 불렀죠. 최고급 티타늄 의족을 마쳤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달이었죠. 재활 훈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아이들과 걷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병원 복도에 섰습니다. 두 다리로 땅을 힘차게 디뎠죠. 비틀거리지 않고 꼿꼿했습니다. 아빠. 저쪽에서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살이 올라 통통했습니다. 민수가 활짝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이리 와. 민수가 아이들을 번쩍 안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버텼죠. 지켜보던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게 패였죠. 자네 오늘 아주 멋지구먼. 강 회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죠. 이제 민수는 회사에 출근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이 됐죠. 더 이상 기죽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당당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났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나들이 준비를 했죠. 김 여사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죠. 여보 준비 다 됐소? 강 회장이 현관에서 재촉했습니다. 손에는 큰 꽃바구니가 있었죠. 벤츠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공원 묘지였습니다. 8년 전 눈보라 치던 그곳이죠.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했죠. 가족들은 은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주변 잡초도 말끔히 뽑혔죠. 아이들이 돗자리를 폈습니다. 이번엔 폐기 도시락이 아니었죠.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이었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던 잡채도 있었죠. 엄마, 우리 왔어. 예은이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았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걸어서 왔어. 소율이가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민수가 비석 앞으로 다가갔죠. 무릎 꿇지 않고 서서 인사했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은지야, 보고 있니? 민수가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약속 지켰어. 우리 행복해.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은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볼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죠. 하지만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지수야, 봄이 왔구나. 강 회장이 꽃바구니를 놓았습니다. 내 딸들에게도 봄이 왔단다. 김 여사가 아이들 옷을 다듬었죠. 이제 걱정 말고 푹 쉬렴. 가족들은 묘지에 둘러앉았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쳐다봤죠. 참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죠. 추위에 떨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었죠. 이제 가자꾸나.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양손에 하나씩 꼭 잡았죠. 그 뒷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차 타기 전 아이들이 뒤를 돌았죠.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 아이들이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사랑해. 목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벤츠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죠. 차창 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가족을 비췄죠. 앞으로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분명 꽃길만 펼쳐질 겁니다. 긴 겨울을 견뎌낸 사람들이니까요. 가장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희망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